2023년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신의 자살 현장을 청소해달라는 예약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내가 죽으면 선생님께서 꼭 저희 흔적들을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놓고 싶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제 부탁을 꼭 들어주세요.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멍하니 서 있었다. 찰나의 순간 동공이 지진이 나고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뒤엉킨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할까? 위로를 해드릴까? 예약을 받는다는 건 자살방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어떤 게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다. 그렇게 전화하신 분의 사연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긴다. 쉬는 날이지만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3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냐는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시고 말씀을 못하셨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여성분께서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아버지의 자살 현장을 청소해 줄 수 있냐고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특수청소부이지만 유가족분들의 마음도 위로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화를 끊고 장비를 챙겨서 현장으로 갔다. 고인께서는 넥타이로 목을 메어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루 이내에 발견되어 부패가 진행되지 않아서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고인의 목을 올가매었던 잘려진 넥타이가 방바닥에 버려져 있다. 넥타이에 수분이 많았던 걸 보니 마지막 순간 본능적으로 삶에 의지가 생겨 발버둥을 쳤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무엇이 그토록 고통스러웠기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혹한 행동을 하신 걸까? 몸이 많이 안 좋으셨나 보다. 저마다 증상이 다른 약들이 수북하다. 돌아가신 분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왜 가족들이 계시는데도 이렇게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이 될 수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 나도 예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 자신만의 지옥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기에 감히 힘내세요, 어떻게든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하기도 어렵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하신다. 그리고 몇 분은 만나서 밥도 사드리고 숙소도 잡아드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목숨을 끊으실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조건 자살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극단적인 사연을 듣게 되고 난 후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극단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들이 왜 그런 가슴 아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겨내고 잘 살고 있다고, 남들도 그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사업 실패로 몇 억의 빚이 생겼고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져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세상에 혼자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도 할 수 없고 식사도 며칠째 못하시는 청년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사기를 당한 30대의 성실한 가장의 이야기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살던 분이신데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법원 소송과 경찰 조사로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되었다. 큰 빚을 지게 되어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집사람과 아이들을 처갓집에 보내고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했다. 이 전화를 끊으시면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이제 삶을 끝내시려 한다는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고 심장을 조이는 듯 마음이 아팠다. 나는 정말 살면서 그렇게 절박하고 애절한 남자의 눈물을 본 적이 없다. 나는 힘드신 분들께 치킨과 피자, 기프티콘을 자주 보내드린다. 상담을 받다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를 거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과 인연이 되었고 많은 분들께서 나와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으신다. 정말 다행인 건 아직 단 한 분도 저와 상담을 하고 자살을 하신 분이 안 계신다는 것이다. 간혹 댓글에 가식 떨지 마라, 죽으면 돈 벌고 좋으면서와 같은 막말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특수청소를 돈벌이보다는 나름대로의 보람과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 이 일로 떼돈을 벌고 있지도 않지만 나의 주수입원은 다른 여러가지 종목의 청소업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보다 내가 보내드린 기프티콘의 비용이 몇 배는 많다. 구독자 2만 명의 재미있지도 않은 영상들이 무슨 돈이 되겠는가.
자살하면 가족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나에게 친할머니는 계셨었지만 할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릴 적부터 생각이 날 때마다 아버지에게 나는 왜 할아버지가 없어? 어디 가셨어? 라고 자주 묻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는 아파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아프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찍 돌아가신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재작년인가 큰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다. 사실 할아버지는 농약을 드시고 자살을 하셨다고 하셨다. 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40년이 다 되도록 할아버지는 아프셔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셨다. 내 아버지께서도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많이 물으셨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지 나는 알 것만 같다. 그 누가 우리 아버지는 삶이 힘들어서 자기 편하자고 자살을 하셨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내 아들이 조금 더 자라서 나에게 증조할아버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도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다. 아프셔서 돌아가셨다고 말이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지옥 같은 현실을 피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적지 않을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